접종을 5차까지 마치시는데요. 예. 자, 생후 태어나서 40일 이후에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의 항체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40일 이후에 2주 간격으로 5차까지 마치시는 거예요. 2주 간격으로요? 예, 2주 간격으로 예. 5차까지 종합 백신, 코로나 장염 백신, 종합 백신, 코로나 장염 백신 네. 2번씩, 그다음에 종합 백신, 캔넬코프. 캔넬코프는 감기예요, 감기. 감기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장염. 예. 장염을 말하는 거고요. 예. 자, 5차에 광견병이 들어있죠? 예. 광견병은 3개월 이전에는 맞추시면 안 돼요. 예, 3개월 이후에 맞추시는 거기 때문에 예. 맨 마지막에 5차 접종에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병원에 가셔도 네. 수의사님들이 요 프로그램대로 2주에 한 번씩 오시라고 수첩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수첩에 내가 몇 월 며칠 네. 뭘 맞았고, 뭘 맞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백신은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네. 예방 차원에서 꼭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병이 걸렸을 때는 네. 조금 치료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예방밖에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1차에서 5차까지가 있는데 예, 2주 간격으로 그렇죠. 40일 이후에. 40일 이후에 생후 40일이요? 그렇죠. 예. 엄마의 항체가 떨어질 때쯤. 예. 그럼 평생 이제 이렇게 5번만 뭐, 맞추면 되는 건가요? 5번 마치시고요. 네. 1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제크가 새끼를 낳았어요. 네. 근데 얘는 항체가 너무나도 강해요. 여기 있는 항체를 너무 잘 갖고 있는데 네. 새끼한테도 그걸 물려줬어요. 네. 그랬을 경우는 이걸 다 맞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예방접종하러 가셨을 때 키트가 있어요. 검사하는. 얘가 어떠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검사를 하셔서 모질하는 부분만 맞추셔도 돼요. 근데 아니다. 나는 얘가 항체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다 맞추겠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래도 맞추셔도 별 되고요. 강아지한테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기왕이면은 뭐 1차부터 2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네. 네. 지금 사실 차트 보시는 동안 제크가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네. 되게 많이 왔는데 테이블로 자꾸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 놀아달라고 하는데 좀 안아주고 그러시죠. 아니, 안아줬는데요. 저한테 막 다 저기 해가지고. 예. 아, 예뻐. 근데 예.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강아지들, 이 개들은 산책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이상하게 강아지를 방에서만 키우시는 걸 방에서만 좋아하세요. 가둬요? 예, 1년에 햇빛 몇 번 볼까 말까 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새장 속의 새처럼 그렇죠. 애완동물이니까 그냥 오로지 집안에서 내 예, 품에서만 키운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1년에 몇 번씩 나가는 날이 있어요. 네. 나갔다가도 바닥에 내려놓는데 뭐 조금 들어온 게 있으면 네. 또리야 이리 와. 이리 와. 딱 앉는 앉고. 거예요. 못 걷게. 지지. 그죠? 예.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네. 강아지는 4발 달린 동물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보행을 해야 돼요. 사람도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좁은 안 공간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예. 개들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햇빛도 보면서 네. 그래서 털도 좋아지고. 털도 좋아지고. 그렇죠. 네. 놀기도 하고. 예. 예. 아, 이제 저하고 친해졌어요. 예. 예. 네. 아주 예쁘게, 아유, 건강하게 우리 제크가 얌전하게 잘 있는데요. 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안 돼. 자,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자, 제가 안을게요. 자. 예. 자, 이렇게 해서 건강 체크 방법과 예방접종 맞추는 시기 또 어떤 것을 맞춰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죠.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말 못하는 애견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노란 눈곱이 낀다거나 코가 말라 있으면 열이 있는 것이고요. 이유 없이 몸을 털 때는 피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강아지가 발을 물어뜯는다면 습진이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변을 본 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황토색 설사를 한다면 강아지가 과식을 한 것이고요. 변이 노란색이거나 점액이 섞여 있으면 위에 탈이 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애견의 건강 관리는 아주 중요한데요. 봄에 주로 나타나는 홍역이나 파보장염은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간혹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애견이 배변 후 냄새가 역하다면 파보장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름에 많이 걸리는 심장사상충은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인데요. 잠복기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진드기가 옮기는 뇌부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고요. 겨울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독감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애완견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일단은 이제 그 병이 나기 전에 평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첫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잠깐 먹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먹이지 말아야 될 음식들 같은 게 있을까요? 사료 외에? 사료 말고 우선은, 중에서요? 좀 위험한 게 네. 이제 포도를 많이 먹이세요. 예. 포도가 안 되나요? 예, 포도는 먹이면 치명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요? 왜 그러냐면 포도 같은 경우는 신맛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벽을 깎아내거든요. 어. 강아지들은 위가 굉장히 약해요. 사람보다 반응도 바로바로 오고. 예. 그래서 위벽을 깎아내서 안 좋고 거기다가 포도 씨가 장에 쌓이거든요. 대변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고 쌓이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장에 염증이 생겨서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심하면 정말로 폐사도 많아요. 그리고 포도 씨를 그러니까 포도를 먹임으로써 그러니까 최고로 수명이 7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고 수의사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포도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닭뼈. 닭뼈가 왜 나쁜지.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왜 걸리는지. 닭은 어때요? 날기 때문에 뼈 안이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그 뼈를 씹었을 때 뾰족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찔리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초콜릿도 안 돼요? 예. 안 좋습니다. 초콜릿은 흥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걸 먹고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